안면마비 치료에 있어서 기능의학의 면역 조절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염증 조절, 저하된 면역의 회복과 불균형 개선에 집중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면역의 개선을 기대한다면 일단 개인의 면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면마비 환자에서의 기능의학적인 면역 평가는 사실 굉장히 다각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면의 부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들의 요소들은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 패턴과 전신 상태, 개인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 능력, 영양 상태를 포함한 전반적 생리 균형을 함께 평가합니다. 그다음은 소변 유기산 검사와 같은 대사 기반 면역 평가인데요. 이 검사는 대사 산물을 분석해서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산화 손상과 항산화 대사, 간해독 대사, 장내 세균 대사 등 신체 대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능학적 검사로 소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간편한 검사임에 반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주 많아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장 면역 검사인데요. 장은 전신 면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강의만 수시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검사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 검사, 칼프로텍틴 같은 표지자를 통하는 검사 등 장과 면역에 대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오늘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외에는 앞서 면역 내용 중에 있었던 조금만 이상하면 달려가서 처치해버리고 보는 킬러와 같은 그 면역세포,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같은 기능적 면역 활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몇 가지 검사 사례를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대사 기반 면역 평가 툴 중에 하나인 소변 유기산 검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대사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에너지 대사, 신경 전달 물질의 대사, 산화 손상 항산화, 간 해독 대사, 그리고 장내 세균 대사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소변으로 확인되는 각각의 대사 산물의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대사 산물의 평가는 대사 이상의 해결을 위한 그 근거가 되어주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진단받은 질환이 따로 있는 유병 상태는 아니었지만 만성 피로와 더불어 쉽게 지치고 잦은 감염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증상 때문에 진행했던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의 결과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은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NK세포 활성도를 평가한 검사지를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NK세포는 암이나 감염세포 등 일단 이상한 세포가 생기면 조기에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이 31세 남성분은 백신을 맞았음에도 코로나에 4번 이상 걸리실 정도로 바이러스 감염이 굉장히 잦았던 남성분이셨고 초기 면역검사 수치가 최소한 500은 되어야 정상으로 볼 수 있는데 40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아서 면역 치료를 진행했고요. 진행 후 호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 70대 남성분은 신체 건강하신 남성분이셨으나 술, 담배를 즐겨 하시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 기억력이 있는 남성분이셨는데 진행한 검사장에 이렇게 낮은 수치가 확인되어서 치료하였습니다. 이분은 29살 여성분의 검사 결과고 진행한 검사상에 135로 세포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서 면역 치료 4번 정도 진행한 환자분이고 개선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66세 여성분이셨고요. 심한 벨마비로 오셔서 진행한 검사상에 또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게 확인돼서 면역치료 병행 후에 검사 결과에 호전이 확인된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분은 경과도 굉장히 좋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앞서 보여드린 NK세포 활성도가 저하되었던 환자들의 치료에는 사이모신이라는 게 사용됐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러스성 감염병에서의 사이모신 알파1과 그 역할이라는 논문을 기반으로
우리 몸의 면역 균형 회복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모신 알파1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모신은 항암 환자군에서도 널리 사용되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바이러스 감염과 면역 조절이 중심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질환 관련 논문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을 회복시키는 천연 면역 조절 단백인데요. 원래는 흉선에서 만들어져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교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이모신은 T세포의 수와 기능을 강화하고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를 활성화해서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NK세포의 살상 능력을 높이고 면역세포 간의 협력으로 항바이러스, 항균 반응을 강화하죠. 사이모신은 또한 바이러스의 복제와 단백질 발현 또한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 안면마비 치료에서 사이모신을 면역조절제를 사용했을 때 안면마비 치료에서 사이모신을 면역조절제로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번외로 사이모신은 백신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 연구에서는 폐혈증 같은 중증 감염 환자에서 장기 손상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였다고 그런 효과도 보고되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가 안면마비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기반으로 비타민 D에 대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표준 치료인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비타민 D의 항염증 작용과 신경보호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벨마비 환자들의 평균 비타민 D 수치는 안면마비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의미 있게 낮았고 특히 중증 안면마비 환자의 비타민 D 수치는 경증 환자의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안면마비에서 완전히 회복된 환자군의 초기 비타민 D 수치가 안면마비에서 불완전하게 회복된 환자들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고 하는데요. 즉 비타민 D 결핍은 안면신경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뷰는 말초신경 손상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식단, 영양소 및 보충제의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한 그런 논문인데요. 직접적으로 안면신경 손상 관련 논문은 아니지만 안면신경 또한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고려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손상된 안면신경의 수초와 즉 신경의 절연막, 신경 껍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주는 과정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손상 부위에서는 신경 섬유의 재생, 그리고 두께 증가를 또 유도하고 신경 신호 전달을 또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한 환자들은 근육의 운동 기능 자체에 회복하고 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기 생리학적 검사 결과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음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 저널의 경우는 말초 신경 손상에 대한 내용이지만 안면 마비도 말초 신경 질환임을 고려해서 비타민 D는 손상된 말초 신경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조인자로 또 고려될 수 있고 기능학적 관점에서 안면마비 환자의 비타민 D 상태를 평가하고 결핍 시 보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 비타민 B12, 코발라민 등 신경병증에서의 유익한 효과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는 비정상적인 신경 흥분을 억제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말해요. 이 리뷰에서도 신경 손상 직후에 우리 몸의 비타민 B군의 수치가 급격히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말초신경 손상 급성기에 비타민 B 복합제를 보충하는 것은 신경 회복 속도를 높이는 잠재적인 치료 옵션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임신 중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으로 익숙한 엽산입니다. 엽산 또한 말초신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동물 연구에 따르면 엽산은 슈반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촉진하고 신경성장 인자의 분비를 늘려 신경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즉, 엽산은 단순히 태아신경관 결손 예방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손상된 신경의 기능적 회복을 지원하는 치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게 되죠. 간단하게 어떤 요소들이 안면신경에서 기능학적 관점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말초신경 손상이 재생될 때에 그 단계별로 치료의 초점과 응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먼저 우리 몸은 청소 단계에 들어갑니다. 손상된 신경의 잔해를 대식세포와 슈반세포가 그 잔해를 청소하는데요. 이때 염증 반응은 적당히 일어나야 합니다. 너무 과하면 2차 손상이 생기고 적절하면 손상된 부위를 보호하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며 신경 재생 신호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치료의 핵심은 염증 조절과 항산화 그리고 보호입니다. 오메가3나 사이모신 알파, 멜라토닌이 염증을 완화하는 물질로 고려될 수 있겠고요. 글루타치온, 비타민C, 알파리포산은 신경의 산화 손상을 줄이는 물질로, 그리고 코엔자임 Q10, L카르니틴 등은 세포의 에너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로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손상 후 약 1주에서 4주가 지나면 본격적인 신경섬유의 재생이 시작되는데요. 신경은 하루에 약 1mm씩, 즉 열흘에 1cm 정도의 속도로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신경 섬유가 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안내하고 또한 신경선장 인자를 또 활발히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치료 초점은 신경섬유의 성장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비타민 B6, B12, 엽산,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신경의 재생과 전도 속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신경 재생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걷어낼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아세틸시스테인이나 알파에포릭 애시드, 글루타치온 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신경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DHA, EPA 같은 오메가3 등을 응용하는 것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섬유가 충분히 자란 이후에는 슈반세포가 신경섬유를 감싸면서 신경의 수초, 새로운 절연막 신경의 껍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신경의 절연막은 신호 전달 속도와 정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경섬유가 먼저 재생되고 그 이후 이제 절연막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단계의 치료 초점은 이 절연막인 미엘린 합성을 돕는 영양 공급입니다. 비타민 D3는 미엘린 합성을 촉진하고 DH, EPA 등과 같은 오메가3는 수초막의 주요 지질 구성 성분입니다. 또 비타민 B12처럼 인지질 합성과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물질도 또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때도 또한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경 수초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능을 되찾는 과정인데요. 구조적으로 잘 재생된 신경이 다시 담당 근육이나 감각 수용기와 연결되면서 뇌와 신경이 새롭게 소통하는 재학습이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훈련과 운동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안면근신경 재교육 운동, 안면 도수와 같은 기능적 자극이 신경이 잘 적응하고 근육 움직임을 회복하고 그런 것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비타민 B군이나 마그네슘 등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물질들이나 또 이 단계뿐만 아니라 전 단계에 걸쳐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은 또 코티졸을 낮춰주니까 면역의 안정화와 질병의 회복을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수면의 질이 안면마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한데요.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의 결론은 바이러스성 안면신경마비는 단순히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면역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복합 질환이고, 따라서 면역 시스템의 바이러스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은 안면마비의 예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라는 표준 치료에 더불어서 기능의학 접근을 통한 면역 조절을 이루려는 근거 있는 치료의 병행은 아마도 가능한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줍니다. 치료법이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 근거가 있는 모든 것을 응용해서 최상의 예후를 목표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을 준비했는데요. 의학의 기본 원칙, 해를 끼치지 말라. 모두의 안면이 안녕한 그날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